네, 울전 일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드라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다시 그만큼 회복합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좋았기 때문인데요. 내부적으로 본다면 실업률은 더 뛰었죠. 하지만 QE3가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유럽도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20일을 통한 국채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 그 뒤에는 독일의 스탠스 변화 분석도 있었는데요. 1880선 중반 정도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2%대 갭 상승, 그러나 추가 상승을 종가상 일으키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기관이 강력하게 외국인과 함께 산 날인데요. 정확한 종목별 종가까지 먼저 체크하고 돌아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와 또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재부각되면서 오늘 국내 시장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장 갭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1894선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죠. 상승폭을 소폭 줄인 후에는 장중 내내 1880선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닷새째 매수세를 보인 기관의 힘이 오늘은 좀 컸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2.01% 상승한 1885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5천억 원 정도 매도했는데요. 하지만 기관은 3,500억 원이 넘는 순매수세를 보였고요. 외국인도 역시 1,000억 원이 넘는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발 훈풍의 코스닥 지수도 상승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470선을 회복하면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이후에는 오름폭을 키우지 못하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힘이 좀 빠졌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93% 상승한 469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한 100억 원 정도의 순매수 보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의 7월 고용지표 호조에 힘입어서 4개월 내에 최저치까지 저점을 낮췄었는데요. 전거래일보다 9원 80전 하락한 1125원에서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 역외 매도가 집중되면서 1124원 선까지 저점을 낮추다가 이후에 저점 매수와 결제 수요에 하단이 지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마감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5원 80전 하락한 1129원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승폭을 더 높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장 4.42% 오르면서 129만 8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3인방도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현대차는 0.21% 상승했고요. 기아차가 1.32% 상승했습니다. 4일 만에 반등하면서 강세를 보인 현대모비스는 막판에 상승폭을 좀 줄였는데요. 오늘장 3.38% 오르면서 30만 6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은 반면에 약보합권에서 93,3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장 현대중공업은 4%대로 급등세, SK이노베이션 역시 4.81% 상승했습니다. 신한지주도 주당 400원씩 오르면서 34,6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과 다음은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서울반도체 오늘장 3.13% 상승했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1.16% 오르면서 13,1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CJ 홈쇼핑도 주당 200원씩 상승했네요. 17만 6,4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SM도 1.44% 오르면서 49,4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포스코 ICT 1.83% 상승했고요. CJ ENM 역시 강보합권에서 23,5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IT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5% 가까이 오르면서 장중 130만 원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장 4.42% 오르면서 129만 8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이면서 3%가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LG전자가 1.08% 상승세, LG디스플레이 역시 1.41% 상승했습니다. LG이노텍도 오늘장 주당 3,500원씩 상승하면서 89,9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코스피가 나흘 만에 반등하면서 증권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은 오늘장 1.88% 오르면서 48,7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기관이 순매수 보였고요. 대우증권이 2.36% 상승세, SK증권도 2.22% 상승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이 주당 350원씩 오르면서 11,1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건설주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오늘장 상승했습니다. 대림산업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4%가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장 4.4% 오르면서 92,2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산업도 5%가 넘는 급등세, GS건설과 삼성물산도 각각 6%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현대건설 오늘장 4.09% 오르면서 61,1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미국 고용 서프라이즈에 힘입어서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조선주들도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장 초반부터 무섭게 질주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조선업황에 긍정적 시그널이 없는 가운데 그동안의 하락세에 대한 반발 매수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오늘 주당 9,500원씩 상승하면서 24만 3천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2.54% 상승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26,350원에 STX 조선해양 3.98% 오르면서 1,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정유화학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유화학주도 살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4.81% 오르면서 16만 3,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오일은 주당 3,800원씩 상승했습니다. LG화학 11,000원씩 주당 오르면서 31만 7천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호남석유가 6%대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금호석유 역시 4.05% 오르면서 11만 8,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STX 그룹주들이 STX 에너지 매각을 통한 유동성 개선 기대감에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STX 그룹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STX 에너지 지분 49% 매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민주 에이티나 파트너스 회장이 STX 에너지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STX 오늘 2.1% 상승했고요. STX 조선해양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TX 페노션 역시 2.58%, STX 메탈도 2.56% 오르면서 4,2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폭염으로 운영 예비 전력이 정상 수준인 400만 킬로와트 아래로 떨어지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도 오늘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삼진 L&D는요 6.47% 오르면서 2,47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누리텔레콤도 9%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PS텍은 2.67% 상승 마감했고요. LS산전 주당 1,200원씩 오르면서 67,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컴투스가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05% 증가한 67억 원이라고 공시한 가운데 큰 폭으로 성장한 2분기 실적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주당 3,750원씩 오르면서 46,1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갤럭시 S3와 아이폰 5 등의 수혜 기대로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2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삼성 SDI 점유율 비중이 80%에 달해서 갤럭시 S3와 아이폰 5 판매의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장 주당 1,310원씩 오르면서 1,35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희선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 산뜻한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의 고용 서프라이즈 덕을 본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주간 전망을 SK증권 김성욱 센터장님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출발이 괜찮았던 것 주말 미국 덕분인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 남게는 그 변수가 중국에서 날아들 수 있다고 잘 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지표들이 발표됩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으로 이제 눈을 돌려 예를 들면 중국의 소비자 물가, 산업 생산, 무역 수지 등이 목요일과 금요일 등에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 연준과 ECB 정책 기대감에 비해서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요. 그래도 최근 중국 경기 부양책 효과가 실제로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물가 지난달에는 중국이 6월 달에 2.2%로 기억하는데요. 이번 달에는 한 1.7% 정도가 컨센서스 맞나요? 예, 2%는 충분히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 네. 후반대의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물가가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는 거겠죠. 자, 주말에 나왔던 오늘 증시 모멘텀이 됐었던 미국의 고용지표 분석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단순히 비농업 고용자 수가 늘어났으니까 그냥 서프라이즈라서 좋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실업률이 높아졌으니까 이게 또 QEC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참 해석들도 많더라고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그 고용이 이제 큰 폭의 예상치를 큰 폭을 상회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조업 서비스 골고루 이제 개선세를 보였다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이슈가 한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첫째, 이번에 7월 개선이 일시적 현상이냐 아니면 추세적인 현상이냐라고 봤을 때 저희들은 일시적 현상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5만 건으로 이제 레벨 다운된 상태에서 8, 9월도 고용 쪽이 이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ISM 고용 지수 등 그 임시직 고용 추세 등을 감안했을 때 4분기 고용도 이제 3분기 고용보다 이제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이 전반적으로 고용 시장의 추세적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용 시장의 회복으로 인해서 미 연준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경기 부양책 QE3라고 하는 부양책이 과연 혹시라도 접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기 부양책을 포기하지 않고 접지 않고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왜냐면은 FOMC 회의에서 경제 판단에 대한 단어 선택과 시각 변화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사는 확실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 8.3%에 이르는 현재 실업률이 연말까지 8%로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펼치는 건 펼치는데 일단은 고용 회복 속도에 따라서 약간 경기 부양의 규모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예. 자, 일시적으로 고용이 좋아진 건 아닌 것 같고 추세적으로 뭔가 좋아지는 분위기.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건지 그 강도는 좀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때까지 예를 들어 뭐 9월 FOMC까지는 그 사이에 나오는 미국의 지표들의 개선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2분기에 가장 부진했던 그 미국의 민간 소비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3분기에는 그 앞서 말씀드린 고용 회복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인해서 최근 억눌려졌던 그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민간 소비는 이제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비자 신용과 은행 태도를 포함한 소비 여건이 상반기에 빠르게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소비 심리 위축 부분만 좀 벗어나 준다면 민간 소비는 3분기에 다시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비 개선에 따라서 미국 기업들의 이익 또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분기에 상당히 나름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진한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더 나아질 것이고요.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조금이라도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민간 소비, 기업 이익 점차 개선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미국 쪽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앞서 중국의 CPI 소비자 물가가 나오는 날은 이제 목요일로 꼽아주셨는데 그날 우리 내부적으로 옵션 만기잖아요. 예. 조용하게 넘어갈까요? 일단은 그 이번 옵션 만기가 소폭 매도 우위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근 베이시스가 이제 뭐 상당 부분 개선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8월 들어 프로그램 잔고가 어느 정도 또 늘어났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매수 차익 잔고가 매물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투자에 관한 심리, 투자 시각이 특히 외국인 투자 시각이 이제 개선되고 있어서 지금으로 봐서는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약간 이제 프로그램 그 어떤 늘어난 잔고 때문에 매물이 예상이 되지만 큰 매물까지는 아니겠다. 옵션 만기 전망도 들어봤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 만에 돌아왔어요. 기관 특별히 투신권이 4일 만에 돌아온 것도 굉장히 눈여겨 보여지는데 이번 주 수급 전망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 자금은 추가 유입 가능성은 일단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최근에 유입된 자금이 영국계를 중심으로 이제 쇼커버라고 하는 자금이죠. 이런 약간 성격이 급한 쇼커버 자금의 성격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 자금이 그 전반적으로 이제 리스크에 대한 시각이 그 증권 시장, 주식 시장에 대한 리스크 시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그런 자금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의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중장기 자금의 유입이 이제 구체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에 반해서 국내 펀드 경우는 그 내수 경기 부진이라든지 등등 요인 때문에 자금 유입이 조금은 기대보다는 덜할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그 매물화되는 그런 유혹이 또 생겨나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당분간은 주가가 상승할수록 국내 주식 펀드는 급증하는 경우는 조금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기관 쪽은 몰라도 일단 외국인들의 더 사기는 가능하겠다. 자, 그렇다면 개인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번 주 투자 전략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많이들 1930, 50을 부르시더라고요. 주 후반 목요일 날 굉장한 이벤트가 몰려있는 듯 보이는데 주 후반으로 반등세가 더 강해질까요? 그 날짜별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 그 아직은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박스권 장세라고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만 그 박스권의 상단을 그 과거보다는 좀 더 높여서 높은 수준을 잡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향후 업종과 종목별로는 사실 좀 변동이 조금 크면서 이제 출렁거리는 듯한 그런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계신 종목을 이제 섣부른 매도하기보다는 좀 보유를 하시되 그 아무래도 이제 정유, 화학, 건설, 조선 등 이렇게 이제 경기 관련 그 유동성 증대에 따른 그 가장 그 혜택이 높은 이런 업종에 대해서 그 보유 전략을 이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 1위의 순환매, 박스권이지만 상단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자. 몇 포인트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저희들 그 말씀하신 시장 컨센서스는 비슷합니다. 1900 좀 뚫고 1950포인트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투자 전략까지요. SK증권의 김성욱 센터장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중앙경제연구원 남은우 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의 컴백도 반갑고 기관도 많이 샀네요. 네, 오늘 많이 샀습니다. 네, 수급 동향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완연한 쌍끌이 장세였습니다. 외국인 거래소에서 1621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 또한 37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특히 오늘은 투신권들이 한 1273억 정도로 매수에 많이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직자체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한 13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전 주말 금요일 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한 1,500억 정도를 팔았었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순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연기금이 한 530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전주말 한 1,400억 정도의 순매수를 했다는 점을 본다면 일단 연기금들이 기조적으로 이 거래소 측면으로서 강하게 매수로 접근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선물 측면으로 본다면 외국인들 장 초반에는 좀 상당히 좀 많은 선물을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선물에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은 현재 조금의 매도만 잡히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속에서 개인들만이 이제 거래소에서 5,300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왔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장세는 역시 프로그램 매수세가 비차익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면서 일단 1,500억 이상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은 일단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요, 업종별 동향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대부분 대형주에서 집중한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업종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전자만 하더라도 한 1,700억 이상의 외국인 기관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또한 이 유통업이나 운수장비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두 개의 업종이 좀 많이 들어온 부분과 그리고 철강금속, 기계, 그리고 화학, 그 안에 조금은 소외되었던 소재 산업군들조차도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이제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은 골고루 수급적으로 압박을 받지 않는 순환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자,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특별히 많이 사주었던 종목을 좀 보고 싶은데 기관 오늘 건설주를 집중적으로 담은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기관이 오늘은 건설주를 굉장히 많이 산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좀 안정세를 좀 찾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한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유가와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유가의 상승으로서 다시 본격적으로 중동 개발이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많이 묻어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 기관들의 순매수가 좀 건설 쪽으로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도 그래도 하루 만에 컴백했는데 돌아와서 뭘 샀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간은 좀 많이 팔았던 부분에서 다시 들어왔지만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의 판단은요. 제일 먼저 역시 IT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좀 많이 매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 삼성전자가 좀 조정을 받았던 부분에서 바로 제일 먼저 그래도 아직은 삼성전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 같고요. 또 선물과 연계했을 때도 좀 가벼운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요,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들보다는 향후 기대감을 가지고 외국인 순매수, 저가 메리트가 좀 많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LG 디스플레이도 같은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좀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강한 흐름들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 외국인들이 기아차의 실적을 내세워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모아가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아무래도 유가 상승에 따른 화학주, 정유주 등에서도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S오일이 외국계 순매수 좀 많이 들어오면서 장중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자, 기관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서 종목별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자, 우선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LG를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지주사 LG를 많이 샀는데요.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역시 제일 많이 좀 부각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번째 매수가 많이 한 것으로 좀 집계가 잠정으로 되고 있는데요. 가격적으로요, 그간의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시장을 주도한 흐름들 속에서 가장 소외받았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냐라고 판단해 본다면 이 LG전자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그렇지만 LG전자가 최악의 어떤 실적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향후 기대감들은요. 지금 최근 옵티머스 LT2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시장의 반응이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50만 주 이상의 지금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서 먼저 선취매를 해 나가자는 쪽에서 기관들이 많이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흐름들이 좀 양호한 흐름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역시 기관들은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종목도 역시 놓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이제 IT뿐만이 아니라 소재 산업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철저히 보시면은 가격적인 매력을 가지고 먼저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2만 원대 굉장히 저평가된 부분을 내세워서 매수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건설이나 역시 삼성물산은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종목별로 이제 업황 호전에 앞서서 강한 가격적 메리트를 가지고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에 대해서 기관들이 좋은 리포트와 함께 매수에 나서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모처럼 만에 이제 삼성 테크윈에서 조금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그간 최근 7월 달 중순부터요. 이 8월 초까지는 삼성 테크윈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방향성 있는 흐름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관망 자세로 일관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삼성 테크윈 쪽으로 기관이 좀 손을 대면서 좀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제부터 계속적으로 기관이 어느 정도의 매수세를 나설
나올지가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외국인은 돌아와서 아주 IT 대표 종목과 차를 그리고 기관은 다시 한번 LG그룹주의 러블코를 보내고 낙폭과대주도 좀 산 모양입니다. 자, 수급 특징주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좀 이슈가 있어서 많이 좀 등락했던 종목들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오늘 장 최대 이슈 종목은요, 호남석유가 될 것 같습니다. 호남석유가 지금 좀 최근에 흐름들이 좀 강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려 6%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화학업체들이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가격을 이제 매월 100에서 200달러 정도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가격의 인상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역시 미국과 유럽 제품 가격이 오르면 아시아 제품 가격도 분명히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2, 4분기 실적보다는 이제 3, 4분기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 화학업종 중에서 낙폭이 좀 컸던 종목이 또 호남석유였다 보니까 호남석유 쪽으로는 좀 급히 들어온 하루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요, 이 한국전력, 자, 계속해서 좀 탄탄한 흐름들 속에서 유지가 되다가 오늘 2.98% 다소 이제 급락이 들어왔는데요. 한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전력 수급에 대한 비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렇지만 오히려 한전은요, 아무래도 이제 전력 요금 인상한 부분이 너무 좀 미흡했다 쪽에 시장이 많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족한 인상폭에 대한 실망감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좀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실망감들이 이제 향후 현재 종목의 흐름들로 본다면 이 IT군과 그리고 소재주들과 정반대로 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가스업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장세가 올라갈 때는 조정을 받고 조정을 받을 때 강세를 보이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좀 좋아진다 쪽으로 많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 조선 관련주에서는요, 실적 면에서는 이제 삼성중공업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흐름이 가장 좋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업종 대표주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지속적으로 좀 하락했던 7월 달이었거든요. 그 하락 부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 역시 매력적인 부분에 가격적인 매력을 앞세워서 기관들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서 오늘 한 4%대 상승한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축은행 같은 종목 경우에도요, 오늘부터 대거 이제 상한가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우리 진흥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한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공동 검사를 피했다는 안도감에 따른 안도랠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은요, 이 저축은행에 대한 리스크는 굉장히 좀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현저한 시황 변동에 따른 조회 공시 답변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시장의 리스크를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특징주로서는요, 이 컴투스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컴투스가 모처럼 만에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2,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68억 정도로 나오면서 작년 대비해서 900% 엄청난 실적을 냈거든요. 이는 향후 이제 시장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관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무선 인터넷 게임주들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좀 컸던 때가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러한 실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향후 이제 인터넷 관련주 그리고 게임 관련주의 전반적인 심리가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들 군들의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장 특징주 5종목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남은 원장님 오늘 총 수급 특징주까지 한 15개 종목 정도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 가운데서 당장 내일 아침이나 공략해 볼 만한 종목 하나만 언급해 주신다면요? 이 가운데서요. 네.
일단 SK 하이닉스의 순환매가 조금 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지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그 수급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또 7월 말 정도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섰었거든요. 그러다가 좀 주춤했던 전일이었지만 오늘 기관들의 동시매수가 이제 들어오는 부분과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21,000원의 가격이라면 뭐 개인들까지도 선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향후 이제 반도체 가격의 어떤 지속적인 안정세와 그리고 SK그룹의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의 하나의 고리를 이제 좀 걸고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8월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내일장 관심주로 SK 하이닉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분석의 중앙경제연구원 남은우 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내일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 올림픽 지점의 최홍종 과장님과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모시고 얘기 듣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은 내일장을 어떤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실까요? 화면 먼저 보시죠. 자,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내일 주식 사도 되나요? 내일장 변수는 뭡니까? 종목을 고를 때 선정법은요.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을 사면 되나요? 자, 답을 주셨는데요. 자, 먼저 최홍종 과장님은요. 내일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 김선윤 대표님은 아직은 관망하자. 최홍종 과장님은 중국 경제 지표가 변수다. 김선윤 대표님은 그리스가 약속을 지켜주는가가 변수다. 최홍종 과장님은 낙폭과대주를 보자. 그중에서 두산 지주회사를 얘기하고 계시고요. 김선윤 대표님은 전차군단을 보자 하셨는데 인프라웨어로 IT 부품주 종목을 콕 집어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먼저 엿봤는데 이제 하나하나 상세한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식 내일 사도 되나요에 대한 답으로 김선윤 대표님이 아직은 관망 답을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자, 일단은 고용지표 자체에서 16명 증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마땅히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휴가 시즌이고 또 이런 시즌이니만큼 일단 그 고용지표 증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 하락치만큼 예전에 그 하락폭만큼은 아직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장이 이 고용지표 증가로 인해서 상승한 건 아니고요. 단순히 일단은 트로이카 지원단에서 일단은 그리스로 가서 이제 이행 여부에 대한 합의에 대한 결정 부분에 있어서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그 모멘텀으로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고용지표 자체를 보지 마시고 일단은 유럽 쪽의 이슈 자체가 어떻게 해결되냐, 그리스의 문제 자체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느냐, 그리스가 정말로 이 정책에 대한 문제점, 그 나라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냐, 과연 그게 성실하게 이행을 하느냐에 따른 그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9월 달쯤에 이제 결정이 나게 될 텐데 그게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일단은 시장 자체를 일단 시장은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제 즐기진 마시고 일단 좀 관망하는 자세로 좀 상황을 예의주시 하신 다음에 좀 다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고용 지표도 아직 완전하게 사실은 좋아진 거 아니었죠. 미국 쪽도. 근데 앞서서 SK증권의 김성욱 센터장님은요. 조금 박스권의 상단을 높여도 좋다 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 분할해서 사자는 접근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한 일주일 전만 해도 박스권이 1800 밑에서 봤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스로 보는 박스권은 한 1800 한 3, 40선 일시적으로 하회할 수 있다고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한 1800 한 3, 40선에서 1900선 근처에 좁은 박스권 범위로 보는 게 지금 시장에서 보는 컨센서스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많이 빠졌다가 외국인들이 쇼커버링 물량 들어오면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던 부분이고요. 네. 그 물량의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시가총액 상위 위협 위주로 들어왔던 부분들이 컸지만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는 이제 낙폭 과대주 쪽으로도 일부 접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목 간의 순환매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쇼커버링도
일부 종목이 집중 아닌 다른 낙폭 가대주 쪽으로서 이제 접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 좀 집중됐기 때문에 오늘은 뭐 다시 삼성전자로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은 계속 삼성전자 쪽으로만 계속 치우치기 쉽지는 않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관련 업종으로 이제 이동주 중립으로 다시 매수가 들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1900선을 좀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스권을 감안하는 주식 매수를 접근해야 된다. 현금을 갖고 계시다고 하시면 한꺼번에 다 접근하지 마시고요. 뭐 오전 하면 10시에서 9시에서 10시 사이, 그리고 2시에서 3시 사이, 그리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12시에서 1시 사이는 좀 관망하는 자세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드라기 총재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많이 실망 매물로 나왔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약간 과도하게 반응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뭐 버냉키나 드라기의 발언 같은 경우는 결국은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곤란하니까 조금 기다려달라,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시장에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8월 달에 실시했을 가능성이 크진 않았지만 이제 기대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실망물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9월 달에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8월 중순 이후에 뭐 국채 만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도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좀 분할 매수 접근하면서 그런 이슈들이 발표되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매수에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 있다. 좀 천천히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이번 주 변수는 여쭤봤었는데 김선인 대표님이 그리스 약속 이행, 네. 트로이카 실사가 끝났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로이카 실사 이제 합의를 통해서 그게 진짜 그리스가 이행을 해야 되는지 그 여부를 좀 봐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은 8월 달이 아니고 9월 달입니다. 그래서 8월 달 내내는 일단 1850에서 한 1900선 사이의 박스권이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1870에서 80이 될 때는 현금 보유를 좀 하시라고 절반 정도 매도를 해서 현금 보유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이 좀 그 시기가 아닌가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 상황이 오늘 굉장히 좋게 올라줬기 때문에 일단 좋게 보이겠지만서도 아직은 그 여부가 확실하게 판가름 난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고용지표가 좋지는 않습니다. 실업률이 올라줬고 고용지표 부분에서 아직 회복이 덜 됐기 때문에 Q3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서도 아직 확실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가시되 제가 말씀드렸던 1870, 80 넘어갔으니까 일단 현금을 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신 이후에 다시 일단은 시장 상황이 어떻게 풀리는지 확인을 하시고 재차 그때 좀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한 번 더 계속적으로 좀 몇 번일지 모르는 1900포인트를 찍고 나서 떨어진 적이 지금 여러 번, 3, 4번씩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안전하게 현금 보유 하신 다음에 다시 좀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1885니까 현금화에 좀 더 집중하자 하셨습니다. 최영준 과장님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번 주 변수는 중국 지표다 하셨어요? 예, 중국 지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그동안에는 상충적인 정책을 섰던 부분이 5월 중순 이전이었습니다. 9월 중순 이전에는 이제 뭐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부동산 규제를 해서 상충의 정책을 썼는데 그 이후로부터 지금 이제 완화 쪽으로 같이 몰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보통 정책이 실시하게 되면 그런 정책이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데는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9일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뭐 6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대 나왔지만 네. 이번에는 뭐 1%대 후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무역 수지 같은 경우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중국이 이제 예전같이 수출 경쟁 국가가 아니고 이제 내수형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내수가 얼마만큼 확산되느냐, 그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수출 수입 단순한 지표로 보는 게 아니고 순수출, 순수입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요소고요. 네. 아무래도 이후 22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중국 지표의 흐름이 더욱더 중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 제조업 지표는 한 50 초반 거의 많이 지지분하게 나왔지만은 물가 지수가 예상만큼 나오고 무역 수지도 양호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중국이 지금 현재도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발표 나오고 나서 당장에 뭐 금리 인하를 바로 하긴 쉽지는 않겠지만 지준율을 인하하고 나서 다시 또 금리 인하 가능성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9일날, 10일날 발표된 부분들 그 발표 나기 전까지는 조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중국 지표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중국장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상해 종합이 1% 이상 상승폭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제가 여쭤봤었던 종목 선정법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김선윤 대표님은 이번 주 종목 고를 때 기준을 전차군단 내에서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이유는 이제 일단 실적의 기준으로 든 이유이기 때문에 항상 실적을 먼저 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장이 지금 오늘 좋아 보이지만 상당히 또 많이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무조건 실적은 첫 번째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차군단을 가지고 나왔는데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전차군단 관련주들 대표적인 주들은 다 실적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길게 만약에 물리시더라도 문제가 없는 그런 종목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유럽 쪽에 있는 국채 매입의 문제가 일단은 그리스 쪽에 일단은 그 어느 정도 금액에 지금 들어가 있는 트로이카 쪽에서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자체를 탕감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그게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장 자체가 아무래도 크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또다시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주 중심으로 한 전차군단 쪽으로 담으시되 너무 일단은 뭐 소외받는 종목은 하지 마시고 일단은 무조건 1등 아니면 2등 종목으로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이 올라준 종목들 많이 있지만서도 아직은 그래도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편입을 하신다면 꼭 전차군단 쪽으로 좀 편입을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최영준 과장님은 낙폭과대. 아까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시총 예. 상위에서 낙폭과대를 외국인들이 슬슬 사는 걸 바꾼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저점은 자꾸 높아지는데 상단은 그대로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시가총액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때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 위주로 이렇게 매수가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는 또 2등주, 3등주 위주로 해서 티노피 과정들을 맞춰가는 과정 중에 조금 선행이 돼야 주가가 좀 올라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뭐 1900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들이 아니고 경기선이라고 볼 수 있는 121선이 한 1920선까지도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뭐 매수 관점에서는 말씀드렸지만 뭐 전체를 다 일부 종목 위로 풀 베팅하라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시가총액 뭐 상위 소수 기업에서 뭐 낙폭 과대주로 옮겨가는 부분들 그리고 동종 업종 내에서도 상승폭이 큰 업종보다는 이제 낙폭 과대주 제가 말씀드린 뭐 낙폭 과대주 조건은 그냥 단순히 가격이 빠졌다는 그런 측면들이 아니고요. 많이 빠진 종목인데 외국인 기관들이 특히 기관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달러 약세 국면입니다. 달러 약세 국면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아직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몇 개 상위 기업 위주로 외국인 매수가 집중됐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이등주 그리고 기관들이 많은 사는 종목 위주로도 같이 이제 외국인 기관 매수가 다시 동일하게 가는 그런 종목 흐름들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도 8월 이제 16일, 17일 이제 유럽과 이제 미국 국채 만기가 몰려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외국인 기관 이제 매수가 이렇게 받쳐진 종목 위주로 하는 것이 좀 리스크 관리 중에서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히는 낙폭과대 앤드 수급호전주네요. 그죠? 그런 종목 갖고 오신 거죠? 오늘? 예, 오늘 예, 좋습니다. 그런 종목 많을 텐데 또 하나 콕 이따가 공개를 해 주실 겁니다. 자, 김선인 대표님의 오늘 종목이 바로 전차군단 가운데 인프라웨어였어요. 네, 인프라웨어라는 종목인데 이제 아까 설명을 잘못해 주신 게 하나겠는데 인프라웨어는 부품주가 아니고 일단 네. 소프트웨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예. 네, 안드로이드 폰 이제 갤럭시 시리즈 많이 쓰실 텐데 그쪽에서 열어보시면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 네. 이제 오피스 모바일 오피스 세계 1위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이미 갤럭시 S3에 독점적으로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 갤럭시 노트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갤럭시 노트 2까지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폰이랑 애플 쪽에서 다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 매출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미 뭐 갤럭시 S3에 대한 이슈 자체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지금 굉장히 지금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해주고 있는데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쯤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 자체, 2분기 실적 자체가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지금 예상치 자체가 거의 400% 가까이 지금 사상 최대 이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1분기 흑자에 이어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종목 지금 일단은 그 눈치를 이미 채고서 기관들이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일단 저점 바닥을 찍고서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자 차트를 보시면 일단 저점 바닥 7,700원을 찍고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단 실적 발표를 예상해 두고서 주가가 한번 떨어뜨린 일부러 이쯤에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땐 판단을 했을 때 일부러 한번 눌러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그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이 종목 일단은 상당히 오늘도 많이 올른 종목 중에 하나인 컴투스를 말씀드리면은 컴투스와 실적이 비슷합니다. 지금 올해 들어 실적이 비슷하게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컴투스와 비슷한 주가를 좀 보여줘야 정상입니다. 근데 컴투스는 이미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고 인프라 이미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종목 만약에 매수하신다면은 제가 보는 가격은 11,000원쯤 일단 1차가 11,000원인데 무리 없이 한번 도달하지 않을까. 이미 이제 조금씩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외국인들도 매수가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고 개인들이 일단은 물량을 조금씩 뺏기고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일단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꼭 담으셔가지고 좀 수익을 내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인프라웨어 설명을 들어봤어요. 10,000원은 무난할 것이다. 이제 일주일 염두에 두신 목표 가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최영종 과장님의 낙폭과대 수급호전 두산 갖고 오셨더군요. 예. 두산 중공업에 이어서. 예, 오늘 두산 갖고 들어온 이유가요. 최근에 이제 지주사 흐름들이 조금씩은 턴을 하는 경향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주사 중에 그동안 제일 많이 올랐던 업종을 보게 되면 기관 수급이 받침되면서 올랐던 이제 SK 들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 이제 GS가 많이 가장 올랐고 LG 도. 오늘은 좀 LG가 120선에 조금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두산 종목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120일까지는 안착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그 이후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은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지만 기관 수급은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두산중공업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분기 실적들이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두산 엔지니어라든지 분기 실적이 이번 이제 2분기 실적이 거의 바닥권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닥권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3분기, 4분기 실적은 계속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관들이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수급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지금 기관들이 한 7월 24일부터 8월 6일 오늘까지 계속 매수를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7월 한 10일부터 한 며칠을 제외하고는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뭐 기관 중에서 기금들의 이제 순매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주가 올렸을 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주사랑 틀리게 두산 같은 경우 지금 자사주 매입도 진행 중입니다. 하루 체결량이 많지는 않지만 하루에만 한 5만 주씩 이렇게 신청되고 하면은 한 2, 3천 주씩 꾸준히 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계속 받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빠진 부분이 모아지게 되면 한 자리 주가가 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두산 접근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가격은요? 예, 그래서 가격은 지금 오늘 아까 한 4% 가까이 올랐는데 조금 낙폭을 줄여져서 내일 시초가 부분에 접근하셔도 무난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전에 올라가기 직전 가격인 한 12만 5천 원 정도 보도록 하고 목표가는 제가 좀 높게 한 15만 원 정도 잡았는데 한 14만 7천 원, 8천 원 그 정도 가시면은 이제 수급보셔 좀 매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뭘 살까요? 두산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지난주 추천 종목 AS도 좀 들어볼게요. 우리 김선현 대표님의 지난주 추천주 기아차였잖아요. 네, 기아차입니다. 이제 실적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안 되는 종목인데 일단은 추천드린 이후로 지금 뭐 거의 0.1%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틀 동안 급락을 하면서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일단은 문제는 안 됩니다. 지금 기아차의 수급 상황을 보시면은 자 기아차가 외국인들이 지금 끝도 없이 계속적으로 한 달 이상 좀 매수가 들어와 줍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데도 외국인들이 또 수급을 놓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기아차를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바로 장기적으로 이 종목은 무조건 가서 8만 원 돌파한다는 소리니까 일단 외국인들을 믿고서 한번 같이 동반 꾸준하게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오늘 가격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시장에서도 꼭 매수하셔가지고 수익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 반면에 지난주 두산중공업을 추천하셨는데 수익이 6% 이상 연기금이 계속 사던데요. 연기금이 지금 오늘도 보시면 수급 잠깐 보시면 오늘은 매수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저께 좀 매수를 계속 들어오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네. 아무래도 계속 사고 있는 측면들이 최근에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전력 수급에 대한 이슈도 그럼요. 어느 정도 부각이 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자회사 실적들도 뭐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두산중공업이 이제 자회사를 갖고 있는 게 두산 인프라코어 지분 갖고 있고요. 그 두산 인프라 같은 경우도 계속 실적 개선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두산중공업 말씀드리고 두산도 다시 연계해서 말씀드린 측면들이 있고요. 일단은 오늘 가격이 한 62,500원 정도여서 수익은 좀 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내일 뭐 음봉이 길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한 65,000원 근처, 한 64,000원에서 65,000원 사이 그 좀 매도 가격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좀 보유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께 내일 뭘 살까요? 최종적으로 두산과 인프라웨어를 사보시오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내일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인 내일장 전략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자 내일장 2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